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가족 간의 신뢰와 배신,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담은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가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이야기인데요. 치매라는 병이 단순히 기억을 잃어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자 아들과 며느리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우연히 듣게 된 그들의 대화 속에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과연 이 시어머니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될까요?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박정희 씨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혼자 어린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고 손톱 밑에 때가 끼도록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아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워야 해. 그녀는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결국 작은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5억짜리 아파트까지 사주며 든든한 뒷받침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괜찮아. 아들만 행복하면 돼. 박정희 씨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희생이 언젠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최근 들어 박정희 씨는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디에 물건을 두었는지 잊어버리는가 하면 방금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 왜 이러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믿기 힘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난 아직 멀쩡해. 하지만 의사의 진단은 분명했습니다. 순간 아들과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했습니다. 박정희 씨는 아들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마음이 놓이는 듯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희 씨는 반찬을 챙겨주려고 며느리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던 도중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여보, 이게 웬 떡이야? 시어머님 치매라니. 그러니까 어머님 통장에 돈 엄청 있다면서? 그럼 이제 유산 다 우리 거 아니야? 일단 빨리 재산 분할하고 요양원으로 모시면 되겠다. 순간 박정희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벌써부터 그녀의 재산을 정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사주고 평생을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요양원행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같으니라고. 그녀는 부들부들 떨면서 문을 밀어젖혔습니다.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가 그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그게. 하지만 박정희 씨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난 아직 정신이 멀쩡해. 오늘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녀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철저하게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씨는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녀가 겨우 28이 되었을 때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들은 겨우 돌이같이 난 아기였습니다. 이 어린 것을 두고 무너지면 안 돼. 내가 강해져야 해. 그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새벽에는 시장에서 야채를 떼어다 팔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작은 음식점에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덕분에 겨우겨우 아들과 함께 작은 원룸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녀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게 해야 해. 그 마음 하나로 박정희 씨는 버텼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박정희 씨는 작은 분식집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김밥과 떡볶이, 순대를 팔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장사가 잘 돼야 우리 아들 학원도 보내고 좋은 학교도 갈 수 있어. 아들이 친구들과 학원에 갈 때 그녀는 가게에서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춘기가 와서 어머니를 귀찮아할 때도 그녀는 변함없이 가게 문을 열고 닫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노력에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아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박정희 씨는 그날 밤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괜찮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줬으니까.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왔습니다. 몇 년 후 아들은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이 사람이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녀는 며느리를 처음 보았을 때 참 단아하고 착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구나. 반가워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살갑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뭐예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녀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겼고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5억짜리 아파트를 사주며 든든한 뒷받침을 해주었습니다. 이건 내 전 재산과 다름없다. 앞으로 너희 둘이 잘 살아야 해. 아들은 어머니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살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정희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겨우 받는 일이 많아졌고 집에 찾아오는 날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애들도 신혼이니까 바쁘겠지.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준아, 엄마가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아들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박정희 씨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걸까? 그녀는 문득 어린 시절 아들이 아팠을 때 밤새 간호해 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들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녀는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여기에 열쇠를 뒀던가? 방금 밥 먹었는데 또 먹으려고 했네. 스스로도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기억이 흐려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결과를 전했습니다. 어머님 치매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치매, 내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병원에 찾아왔을 때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그녀는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착한 아이야. 나를 끝까지 돌봐주겠지. 하지만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희 씨는 반찬을 챙겨주기 위해 며느리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게 웬 떡이야? 시어머님 치매라니. 아니, 근데 어머님 통장에 돈 엄청 있다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산 다 오겠지?
일단 빨리 재산 분할하고 요양원으로 모시면 되겠다. 박정희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내가 뭘 들은 거지? 그녀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딸처럼 생각했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벌써부터 그녀의 재산을 나누고 요양원으로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문을 밀어젖혔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같으니라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야 그녀가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님, 저 그게. 박정희 씨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난 아직 정신이 멀쩡해. 오늘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철저하게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정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믿었던 며느리인데.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고르며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대로 당할 것 같아. 절대 그렇게는 안 돼. 박정희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계획한 대로 자신이 순순히 당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면 그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박정희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아무래도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정희 씨는 속으로 헛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를 내몰 작정을 하는구나. 그래, 피곤하기는 하네. 그런데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니? 그러자 며느리는 한층 더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요양원 같은 곳에서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면 어머님께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박정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억이 안 좋은 것 같니? 순간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혹시라도 어머님께서 불편하실까봐 그러죠. 박정희 씨는 가만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하는군. 하지만 그녀는 며느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재산 문제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최근에 은행 정리하셨나요? 박정희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행 정리라니? 아, 그냥 혹시라도 필요하실까봐요. 저희가 어머님 재산 관리 도와드릴 수 있어요. 박정희 씨는 속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녀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며칠 있다가 같이 정리해볼까? 며느리는 생각보다 쉽게 넘어오는 듯한 박정희 씨의 반응에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럼 제가 일정 잡아볼게요. 박정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편한 날로 잡아보렴. 그러나 그녀는 이미 전문가와 상담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박정희 씨는 며느리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면서도 몰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벌써부터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 지금 법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박정희 씨는 변호사의 조언을 하나하나 새겨들었습니다. 그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아직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판단력이 뚜렷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함부로 넘기지 않도록 법적으로 방어할 방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선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며느리와의 대화를 녹음해 두세요. 박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 며느리는 계속해서 박정희 씨를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들어 더 피곤해 보이세요. 요양원 상담 한번 받아보는 건 어때요? 박정희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상담이라도 받아볼까? 며느리는 속으로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은 시설도 좋아서 어머님께 더 편할 거예요. 박정희 씨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럼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볼까? 그녀는 일부러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동시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는 순간 박정희 씨는 모든 것을 폭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정희 씨는 며느리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 후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박정희 씨가 태연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순순히 넘어올 것 같아. 치매 진단도 받았으니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겠지.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재산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일이 생기면 번거로울 수도 있잖아요. 박정희 씨는 일부러 모른 척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을 미리 정리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어머님도 신경 쓰실 일이 없고 편하실 거예요. 박정희 씨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녀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알아서 해볼래? 순간 며느리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정희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나도 이해해야 하니까 천천히 설명해 줄래? 며느리는 친절한 척하며 서류를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씨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박정희 씨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박정희 씨를 회유하는 장면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위임장이에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어요. 박정희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어디에 쓰는 거니? 이건 그냥 계좌 관리하는 거고요. 이건 부동산 관련 서류인데 어머님이 직접 하시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박정희 씨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천천히 서류를 훑어보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내 재산을 너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인 거지? 아, 네, 그렇긴 한데 어머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박정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정리하며 기뻐하는 사이 박정희 씨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제가 녹음한 자료가 있는데 이걸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자료를 확인한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어머니께서 치매 환자가 아니며 며느리가 재산을 빼앗기 위해 일부러 서류를 조작하려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대응하시죠. 박정희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조용히 앉혔습니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아들과 며느리는 긴장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박정희 씨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어머님이 치매라니 이제 우리한테 유산 다 오겠지? 일단 빨리 재산 분할하고 요양원으로 모시면 되겠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박정희 씨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말하려는지 알겠다. 하지만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나는 내 재산을 빼앗기지 않아.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야. 내가 어머니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희 씨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거다. 아들과 며느리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박정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정희 씨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이 증거들로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다시 확인한 후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재산 강탈 시도와 협박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우선 몇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씨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싸울 거야. 내가 평생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저 배은망덕한 며느리에게 빼앗길 수는 없어. 변호사는 박정희 씨에게 몇 가지 법적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재산 가처분 신청하여 며느리와 아들이 박정희 씨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고 위임장 조작 및 강요 행위 신고에 며느리가 강압적으로 재산을 넘기려 했다는 사실을 신고하며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치매로 몰아가며 정신적으로 압박한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박정희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와 아들이 지금까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든 간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강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박정희 씨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참지 않을 거야.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집으로 법원에서 날아온 재산 가처분 신청 및 법적 대응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법적 대응이라니? 며느리는 통보서를 읽으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를 고소했다고. 아들은 얼굴이 새파래지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다 내 계획이었잖아. 나는 처음부터 이러고 싶지 않았어. 며느리는 황당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뭐, 지금 와서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박정희 씨는 차분한 얼굴로 변호사와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법정에서 박정희 씨와 며느리, 아들은 서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사는 며느리가 재산을 강탈하려 했던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며느리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이 치매라니 이제 우리한테 유산 다 오겠지? 일단 빨리 재산 분할하고 요양원으로 모시면 되겠다. 법정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판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고 측, 이 녹음 파일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며느리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진짜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재판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만 보아도 피고가 원고의 재산을 강제로 넘기려고 했던 정황이 분명합니다. 또한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점도 명백합니다. 박정희 씨는 조용히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재산 강탈 시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고 박정희 씨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박정희 씨의 재산은 법원의 보호를 받으며 며느리는 어떠한 재산에도 접근할 수 없다. 아들은 며느리의 행동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며 박정희 씨의 재산 관리에서 배제된다. 결과를 들은 며느리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러나 박정희 씨는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너희가 감히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녀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 후 박정희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휘둘리지 않았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며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아, 기회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거란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찾은 것 같아. 그녀의 얼굴에는 후련함이 가득했습니다. 박정희 씨는 법정에서 승소한 후 한동안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휘둘리지 않았고 그녀의 재산도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오고 카페에서 여유롭게 차 한 잔을 즐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사는구나. 그녀는 그동안의 억울함과 분노를 씻어내고 남은 인생을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정희 씨의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요. 민지예요. 박정희 씨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 민지였습니다.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박정희 씨는 아무런 감정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정말 바닥났어요. 남편도 직장에서 잘리고 저희 둘 다 돈이 없어요. 박정희 씨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연락한 거야? 다시 돈을 달라고? 하지만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원하는 게 뭐니? 어머님, 우리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우리 이제 정신 차렸어요. 다시 어머님을 잘 모실게요. 박정희 씨는 비웃고 싶었지만 끝까지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 할까? 그러자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정말 진심이에요. 하지만 박정희 씨는 이미 과거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돈이겠지. 그리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직접 박정희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아들은 문 앞에서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그땐 내가 바보 같았어. 민지한테 휘둘렸던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이제 다 돌이킬 수 없게 됐어. 박정희 씨는 차가운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건 내가 선택한 거야. 그리고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해 봤니?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뜸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민지랑 이혼했어. 박정희 씨는 순간 놀랐지만 곧 다시 감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모든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녀는 짧게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니? 엄마, 나 지금 집도 없고 돈도 없어. 한 번만 다시 도와줄 수 있어? 박정희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의 배신과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들 기억하니? 내가 민지랑 함께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는 절대 그걸 잊지 않아. 아들은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와서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박정희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는 아들을 보며 그녀의 가슴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잖아. 하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또다시 당할 수 있는 함정일지도 몰라. 그녀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다시 찾아온 진짜 이유가 뭐니? 아들은 눈을 피하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돈이 필요해. 엄마가 나한테 집 한 채라도 줬으면 좋겠어. 그 순간 박정희 씨는 다시 한번 크게 실망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방문 목적은 다시 재산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불쌍하기까지 하다. 내가 원했던 건 가족이 아니라 돈이었구나. 아들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라. 하지만 박정희 씨는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더 이상 날 이용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그녀는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아들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박정희 씨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문전박대를 당한 후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정희 씨가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어볼까 고민했지만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또. 그러나 초인종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나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아들이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낼 때가 됐어. 그녀는 문을 열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들은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한 번만 도와줘. 나 다시는 엄마한테 잘못 안 할게. 그러나 박정희 씨는 더 이상 아들의 거짓된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회는 줬어. 그런데 너는 그걸 발로 차버렸잖니? 그녀는 그대로 인터폰을 끄고 더 이상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희 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익숙하면서도 불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민지예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무슨 용건이 있어서? 박정희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러자 민지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박정희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버린 건 너이지. 내가 아니라. 그러자 민지는 목소리를 낮추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만약에 이대로 저희가 망하면요.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순간 박정희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니? 어머님, 저희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아니면 그녀의 목소리는 교묘하게 위협적인 기운을 풍겼습니다. 아드님이랑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박정희 씨는 분노를 억누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그러자 민지는 싱긋 웃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협박이라뇨. 그냥 선택의 문제죠.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게요. 그 순간 박정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겠구나. 그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박정희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제는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협박죄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죠. 그렇게 박정희 씨는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민지와 아들의 협박성 발언을 경찰에 신고했고 더 이상 그녀의 집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신청 조치했으며 혹시라도 그녀를 비방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강경 대응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 대응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아들과 며느리를 소환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냥 엄마한테 다시 잘해보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법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민지는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고
아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연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들고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이구나. 그 후로 박정희 씨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즐길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짐을 꾸려 공항으로 향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 인생,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박정희 씨는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마무리한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가 찾아왔다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때야.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여유로움인지. 집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던 과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박정희 씨는 자신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그녀는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어. 그녀는 짐을 꾸리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나도 이제 행복해질 수 있겠지? 그리고 처음으로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지에서 박정희 씨는 우연히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모든 걸 바쳤는데 결국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어요. 이제는 우리도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녀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여행을 즐기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어느 날 박정희 씨는 또다시 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는 다른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했어. 박정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니?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는?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아주 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그 후로도 박정희 씨는 자신의 삶을 즐겼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며 활기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러 가던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어.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그녀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의 인생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니까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은 것 같아.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부모의 희생이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때로는 그 희생이 어떻게 배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도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헌신하며 살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외로움과 배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해 싸웠고 끝내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녀의 인생을 대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는 건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 절대 의무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참고 견디지만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부모라는 이유로 모든 걸 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깨달음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